정기총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점심 하시기는 좀 이를 것 같은데 식당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착석하시고 우선 이렇게 26회 총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쑥 지나갔습니다.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1년을 보냈는데요. 어찌하다 보니까 또 행정총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이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GMS가 은혜 가운데 잘 또 발전한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만만만 운동 정말 또 외치고 또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저희가 목표했던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되지만 1년 동안 시작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의 의사님들을 비롯한 전국 교회 홍보하는 일에 지역별로 홍보 활동도 하면서 만나는 분마다 또 총회 작은 모임도 큰 여러 대회 지역 행사들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인사든 축사든 설교든 또 만만만 얘기를 하고 만만만을 홍보하고 1만 교회가 10,000씩 300만 성도 중에 10,000명만 100분의 1인 10,000명만 헌신해주면 한 달에 2억씩 우리 GMS가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GMS가 선교사들 노후와 복지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만만만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호소하고 또 동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 26회기에는 또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임기 안에 이 만만만 운동 정착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한 해기 열심히 섬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셨던 우리 여러 후원 교회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고무적인 것은 오늘 감사패를 드리기도 했지만 성남에 있는 캄보디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 교회 그 교회 교인들 다 해야 30, 4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우리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캄보디아 이주민 성도들이 20명 이상 이 만만만에 가입을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은 정말 100명, 200명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패를 드리고 있는데 전국 교회가 이 만만만 운동에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다. 커피 한 달에 2,000만 원 주는 그래서 각 교회가 특히 우리 이사님들 교회들이 좀 선교사도 보내고 여러 선교 단체를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이 GMS를 한 단체, 후원 단체로 정해서 많은 또 그 교인들에게 좀 목사님들이 홍보해서 교인들 가운데 도전받는, 감동받는 분들이 10명이든 단 한 명이든 각 교회에서 요 만만 운동에 바람이 일어나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12,000교회 중에 만교회, 이럽니다. 또 300만 성도들 중에 이런 소식을 듣는 이들 가운데 감동이 되는 분들 가운데 10,000명만 헌신하면 또 1억입니다. 1년에 2억, 한 달에 2억씩만 안정적으로 GMS 후원 구자에 들어오면 이 돈은 순수하게 우리 선교사들의 복지와 노후 문제, 자녀 문제,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로 이 재정을 확보하는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번 더 우리 이사님들께서 관심 갖고 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각 교회다 우리 당회장님들께서 이사님들께서 좀 교인들한테 코스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다. 한 달에 커피도 좀 아끼자. 그러면 세계 선교가 된다. 개척교회도 시골 교회도 많은 걸 헌금함으로써 2,600명의 GMS 선교사 다 우리 선교사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정체성 확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로 길어져 죄송합니다. 이제 회무처리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부이사장 맹인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므로 회무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26회기 GMS 이사회 정기 총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우리의 열정들이 또 이곳에 모여지면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며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제 GM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또 임원들이 선출되어질 때 그들로 통하여 모든 업무들이 든든히 승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주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회무를 이끄시는 우리 이사장님을 주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것 잘 대처하게 하시며 모든 회무가 마칠 때까지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니 오늘도 위에 모여 동참한 모든 우리 이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통하여 세계 선교에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귀한 회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원 전명 서기 정영경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총 출석 65명인데요. 이사비 완납자가 62명, 미납자가 3명, 투표권자는 62명입니다. 네, 총 참석자 65명. 우리 총회는 그냥 성수 인원으로 대회되죠. 그래서 제 26회기 정기총회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금속 사찰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주도 빼놓고 제일 멀리서 오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황성걸 목사님 금속 사찰로 선정하겠습니다. 한번 저희 옆에 감사합니다. 절차 채택하겠습니다. 절차는 1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떻게 다 읽을까요? 네, 절차 임시 받자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문이 하십시오. 네, 안으로 안녕하시고요. 네, 이사 업무 보고 하겠습니다. 전회의 보고 전회의록 보고 회복석이 한근수 목사.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 업무 보고 전회의 보고입니다. 보고인 회록석이 한근수 목사. 가 제25회 이사의 정기총회 회의 결과 보고 일시 2020년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GMS 선교본부 참석 이사 817명 중 유인물대로 받자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문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임원회 회의 보고 소개 정명경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다 읽을까요? 아니면 유인물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자, 저기 읽어야 합니다. 뭐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해주시고. 네, 이번 회의 보고입니다. 가 제25회 이사의 정기총회 회의 결과. 네. 예, 그대로
제대로 발전 동의했습니다. 제청있습니다. 감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 보고 있겠습니다. 감사 박유성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GMS 감사 박의성 목사입니다. 중간 감사 결과 보고와 결산 감사 보고 두 번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사회비 납부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사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30%대에 머물러 있는 이사회비 납부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안을 세우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만만만 운동도 그렇고 GMS 행정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사회비가 전적으로 충당이 되는 입장인데 이사회비 납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GMS의 행정원이 움직이는데 아주 힘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직접 몸으로 뛰어서 모든 이사들을 맨투맨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만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사회비 납부율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 노예 파송 이사에 대한 자격 부여에 대해서 사실 노예에서 총대로 선출되는 사람들에게 GMS 이사 파송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선교와 별 상관없이 이 이사의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에 GMS 이사 회비 납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에서 임원들이 청원을 하고 지금 총회에 상정이 된 상태로 GMS 이사로 노예가 파송할 때 노예 파송 이사의 자격 요건을 총회 총대가 아니더라도 노예 소속원들 중에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나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가 되면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감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있습니다. 감은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 보고 받았습니다. 회계 보고 회계 오성환 목사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현재 대차 대조표는 참고하시고 자금 수입 대액이 결산이 23억 9,993천 871원입니다. 지출 부분은 각 항목별로 사역부, 또 사역부의 훈련원, 또 선교부 등등해서 총 지출이 결산이 23억 9,990 숫자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회장님, 네. 감사도 잘했고 그리고 일단 재정적으로 잘 숫자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나도 그냥 그대로 가면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받자는 동의에 제청 있습니다. 가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회계보고 받았습니다. 살림을 잘해서 마이너스 되지 않고 뭐 특별하게 수입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이번 회기에 흑자로 한 3억 정도 흑자로 다음 회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본부의 여러 맡은 책임자들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님들의 기도와 하나님 은혜 기도를 믿습니다. 자, 본부 부서 업무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부 보고 선교 사무총장 전철 총장님 보고해 주세요. 선교 사무총장입니다. 선교부 25회기 지난 회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역은 선교사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96개국의 16개 지역 선교부 109개의 지부입니다. GMS 전체 선교사의 숫자는 1445가정 2602명입니다. 사역별 형태를 알려드리면 언어훈련, 교회개척, 신학교, 각종학교 등 모든 저희 GMS에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 적용됐습니다. 유인물로 받자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문하십시오. 네. 참고로 그 이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관심 가지시고 유인물을 꼼꼼히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행정부 보고 있겠습니다. 네, 행정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 보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기총회 차료 제56페이지 이하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만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원에서 공문을 접수한 건이 총 143건 중에 공문 발행과 그 다음에 기부금 증명서, 이사위촉장 발행들을 한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드릴 것은 59페이지에 저희가 선교사 보험을 처리한 건을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 전체에 이제 보험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보험 가입한 거는 자녀들과 같이 합쳐서 3,184명이 되어지는데 지난 회기에 25회기에 저희가 보험 가입비가 10억 7천만 원 정도가 가입이 되어졌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험을 보상한 그 보상액은 6억 8천 정도를 저희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마지막 저희가 요약하는 보고는 만만만 선교운동에 관한 보고가 62페이지 이하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만만 선교운동에 동참한 노회는 총 83개 노회에 232개 교회, 9개 단체 757명으로 해서 후원금이 현재 2,380만 정도가 매월 입금이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프린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있으시면은 저희가 네, 행정부 보고 드릴까요? 네, 유인물대로 받자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원 개선으로 가겠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 선교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선거관리위원장 이성화 목사입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 인사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들 좀 나와서 인사. 인사드립니다. 성의께서 후보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26회기 GMS 이사 임원 후보자입니다. 모두 다 단독 후보입니다. 부이사장 중부 호남 지역의 정영교 목사님, 영남 지역의 오성환 목사님, 서울 서부 지역의 이권희 목사님, 서기 후보의 이찬영 목사님, 부회로 서기의 김일영 목사님, 회계의 김호성 목사님, 부서기의 황성근 목사님, 부회로 서기의 노사무엘 목사님, 부회계의 정규재 목사님입니다. 네, 이사장님. 네. 26회기의 임원 당선자 상정하겠습니다. 네, 임원 당선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발표할까요? 네. 부이사장 정영교 목사, 오성환 목사, 이권희 목사, 서기 이찬영 목사, 회록서기 김일영 목사, 회계 김호성 목사, 부서기 황성건 목사, 부회록서기 노사무엘 목사, 부회계 정규재 목사 이상입니다. 자, 네, 저 인사로 내려가고. 그냥 공부하니까 갑 안 먹고요? 갑으로 해야죠. 갑을 무슨 이거를? 총에서 받아야 되나요? 그래요. 투표는 안 하죠. 선관위에서 했으니까 발표만 하면 돼요. 자, 요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단독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예, 그대로 그대로 받고.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위원장님 또 선거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격려 박수.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예, 없습니까? 네, 그럼 공포하겠습니다. 총회세계선교 제26회기 임원 당선자 공포합니다. 부이사장 정영교 목사, 오성환 목사, 이권희 목사, 서기 이찬영 목사, 회록석의 김일영 목사, 회계 김호성 목사, 부석의 황성건 목사, 부회록석의 노사무엘 목사, 부회계 정규재 목사 이상입니다. 이상 단독 출마자로 당선된 것을 공포합니다. 임원 교체 시간입니다. 신구 임원 교체. 자, 신구 임원 교체 일어나시죠. 일어나시고 올라옵시다. 자, 새로 우리 부 임원님들 새로 당선된 부 임원님들 올라오세요. 일일로 서서 그냥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와야지. 앞에 있는 사람 와야지. 부임원도 올라오시고. 부임원들 올라오시고. 부임원들 이쪽에 서 계시고요. 신임원들, 우리 부임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 신임원들은 또 수고 잘하겠다는 인사를 드리는 걸로 신고 임원들 제시합니다. 아니, 화를 받아야 되나요? 받고서 자, 신부 임원 교체 인사하는 걸 대신하겠습니다. 인사!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좀 보내주시고요. 총무 및 감사 인준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 서정수 교수님. 네, 잠깐 앞으로. 우리 감사 세 분 앞으로 나오시죠. 박의서 목사님, 김장명 목사님, 박병덕 목사님. 어차피 임기가 1년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준을 받아야 돼요. 네, 총무와 우리 감사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발표로 됩니다. 네, 발표. 네. 총무의 서정수 목사님, 박의서 목사님, 김장경 목사님, 감사의 박의서 목사님, 김장경 목사님, 박병덕 목사님. 총무와 감사에 선정합니다. 정관 선거관리 규정, 운영규칙 수정, 개정 또는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책위원장 이영범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겠습니다. 별지 다 배포하셨나요? 별지 다 배포하셨어요? 네. 이 개정안 유인문에 배포해 주세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우선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 그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1페이지 6번 오른쪽입니다. 6번 그다음에 4번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임원회 그다음에 각 위원회 이게 자꾸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갈 때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면은 임원 이사장 자격, 부이사장 자격, 그 다음에 행정사무총장 자격, 선교사무총장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선교사 3가정 이상 주 파송교회 당회장 그 뒷부분을 삭제를 하는 거죠. 3가정 이상 파송교회 당회장으로 그렇게 하고 부이사장 자격도 장기 선교사 2가정 이상 주 파송교회 당회장 그 뒷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총장 목사 선교사일 경우에 장기 선교사 2가정 이상 파송한 목사 이사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 이사가 행정사무총장으로 나올 경우에 아무런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규정, 이 정도의 자격은 이제 부이사장 자격인데 그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가를 했고요. 선교사무총장 자격에는 지역 대표 또는 본부 원장급 이상 역임한 자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강조해서 이번에 한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정관 수정 부분 어떻게 할까요? 축조에서 네, 축조해서 받아야 되겠죠. 김창훈 정비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관 수정을 고심을 많이 하셔서 수정이 되어졌는데 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선거관리 규정을 고치는 주체가 누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정책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그거 규정안을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거관리위원들도 모르는 선거관리 규정이 지금 고쳐져 가지고 나왔어요. 최소한 선거관리위원들에게는 통보라도 뭔가 나누어야 되는데 발의도 안 되었던 선거관리 규정이 지금 고쳐져서 나온 거예요. 이 규정들, 이런 상황들도 그렇고 지금 아까지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사무총장, 선교사무총장 자격을 좀 더 향상했다 하는데 실제로 이 규정을 만들 때에도 지역대표나 지부장을 역임한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근거해서 한 건데 지부장은 빼고 본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도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뭐 그 급이 될 수 있었고 조금 더 향상시킨 것 같이 보이지만 지역 대표 외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는 조건이 되어지고 본부 직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지면 이건 우리 본부가 욕을 먹기 딱 일상입니다. 그건 아마 선교사님들이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규정을 놓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금 더 조금 무시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사실 본부원장급들은 본부원장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직원으로 뽑는 거니까 이 본부원장이라는 규정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총장을 이야기할 때에 기본 규정이 본회 이사입니다. 파송 이사.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파송 이사는 한 명 이상을 파송한 이사가 파송 이사입니다. 우리 교단에 사실 이게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 행정사무총장의 목회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뭐 상상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문을 열어놓았던 이유가 그래도 지금 이사회라든지 이사들을 좀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들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열어져 있는 부분이고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한 교회 이사들은 우리 교단의 5% 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교회가 575교회 정도인데 이사가 우리 교단의 12,600여 교회를 따지고 보면 5%가 안 되는 사람이 본부 이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이사. 그런데
이 숫자를 좀 더 기준을 올린다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 기준을 올려야 되지. 파송교회 2사람 이상이 파송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1%에서 1.5%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부의사장들이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으면서 고심이 많았던 게 각 지역마다 부의사장이 추천되는 사람이 2교회 아니면 한 교회든지 장기 선교사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람, 그 2교회 기준을, 2 선교사를 기준을 맞추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부의사장의 후보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부의사장 후보자도 많이 없는 판에 이 본부 사무총장을 할 사람을 부의사장급으로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조금 자격을 올리기 위한 올림인지 아니면 다른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나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 어떤 다른 사람을 정해놓은 것인지 이게 제 개인적인 의구심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치는 문제는 이거는 특별히 어떤 정책적이나 방향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고치는 게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해놓고 이게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그 기준으로 하면은 선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만 자격 기준을 고치는 거는 그동안 이 정책을 만들 때 만든 사람들이 그냥 소홀하게 만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축조를 해주시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고려하셔서 통과되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면 이 모든 문제들을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규정을 이렇게 부분 고치는 부분이 문자지 앞에서 고쳐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빠진 것들을 보완하는 거고 조정하기 위해서 올려진 것들은 뭐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에 관한 취지와 어떤 취지에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위원회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법을 판단하기로는 정책위원회는 GMS 규정과 시행재칙 전반에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어차피 이 자리에서 토론이 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행정총장 자격은 한 가정 이상 파송해야 되는 거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본부에서 큰 선교 전체를 끌어가려 그러면 그래도 한 가정은 뭐 물론 한 가정 파송하는 것도 엄청난 헌신이죠.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전국에 뭐 몇 %는 드는 파송은 맞는데 그래도 앞장서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자격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강화를 한 것입니다. 무슨 다른 어떤 의구심이 있는다는 말씀은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차례에 거쳐서 정책위원회 소위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여기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정책위원회에서는 발의하는 거니까요.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문성문 목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책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사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선교 사무총장 자격 가운데 말하자면은 추가가 된 거거든요. 지역 본부 원장급 이상 역임환자 이것을 추가를 한 건데, 근데 여기 지부장을 역임한 자를 빼고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 그 GMS에서 이렇게 원장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러면은 GMS 전체를 잘 아우르고 알 수도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사무총장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장기 선교사 두 과정은 앞에 말씀하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너무 협소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교사무총장 자격에는 지부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본부 원장급도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 더 많은 인재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선거 관리 규정은 절차에 문제가 되는지 받아도 되는지 결정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선거 관련자. 관련자 이사 목사입니다. 본래는 정책위에서 할 수 있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렸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책위로 결정된다면은 이 절차적인 사실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데 심사숙고를 요청하셨습니다. 선거 관리 규정은 절차대로 바뀌어 도래합니다. 절차대로 하고. 절차가 미국됐어요. 아까 정책위원장님 견해로는 정책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셨는데 일단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위원장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그래도 좀 섭섭하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다음 회기에 바로 선거 사무총장 이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돌리면은 아마 지금 내 생각에는 좀 풀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냥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기 뭐 장기선사 이 한가정도 그냥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부 원장급을 끼면 여기만 사람들 가운데 추천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추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사실 여기는 그냥 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대 이상 추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상무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잠깐만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장 부칙에 보면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와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위원회 발의로 임원회에 건의하여 본회 총회 결의로 한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 발의하면 정책위원회가 그냥 내도 되지만 와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가 만약에 고칠 게 있으면 의논해서 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일방으로 독단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 규정은 우리 문상무 목사님 말씀하신 요 원장급은 원래 원장급은 지부장급 이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다르게 좀 더 보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하여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고치지 않아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고 싶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단위에 넘기게 되면 바로 선교 사무총장이나 행정사무총장, 선교 사무총장이나 행정사무총장에 바로 이제 있는 이역제가 되기 때문에 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으신다면 이걸 그대로 방금 발의한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여지를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요.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다음 위기에 우리가 이사장 선거와 양 총장 선거가 동시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과 행정의 핵심인 두 총장이 동시에 교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 계속성이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총장들이라도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임기가 마무리되면 좋은데 어떻게 선교총장과 행정총장이 이렇게 좀 동시에 그리고 이사장까지 동시에 다음 차기의 총회에서 바뀌게 되어지는 상황이라 아마 원장급 이상으로는 아마 직접 옵저버로만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마 그런 업무 공백을 좀 그래도 원장 출신들이 하면 이 본부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 업무 공백을 좀 묶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그 아이디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여기 이쪽 먼저니까 목사 잠깐만 예. 감사 입장이세요? 예. 사실 지금 명예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가면 우리가 절차를 위반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기 선거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무리하게 진행했을 경우에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고 다음 선거에 대해서 좀 많은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행정의 공백이 생긴다고 말하지만 총장 이하의 원장과 국장들이 그리고 간사들이 있는 한에서 행정의 공백이 크게 생길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는 것이 옳다. 누구 한 사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토론하는 거니까요. 또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이니까. 네. 뭐 토론이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화를 하시죠. 그냥 받든지 안 받든지.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요 선거관리 규정 부분만 제안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 규정만 수정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요? 축조할까요? 네, 축조합시다. 그러면 정관 수정안 축조합니다. 1페이지, 요 유인문 1페이지입니다. 회원의 관리 2항에서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공동으로 파송한 교회 대표 외에 이사회를 2년에서 납부하는 교회는 선거권을 갖는다. 이 추가된 부분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합니까? 네. 자, 가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술을 세야 됩니까? 안 드시면 분 있어요. 3분의 1이나 술을 좀 세요. 네. 자, 쉬어. 세고 싶죠. 그럼 내립시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럼 찬성 세웁시다. 자, 세우세요. 아까 찬성 훨씬 많았습니다. 찬성. 찬성 손 드세요. 대략이 안 되죠. 자, 우리 이게 총수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를 확인해야 네, 됩니다. 전체. 지금 이사가 아닌 분들도 얘기하고. 네, 네. 자, 아니 그 나가신 분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이게 이사 전체 우리 회원권 있으신 이사님들만큼 죄송합니다만 한번 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축조하자고 하셨으니까. 이사들만 이뤘어. 진짜 51명. 자, 51명에 아까 34분 찬성입니다.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계산해보세요. 3분의 정주수 몇 명이죠? 딱 34명 받습니다. 51명에 총무님이 몇 명입니까? 34명입니다. 딱 맞아요. 34명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51명이면 18명. 결의 숫자가 33입니다. 현재 참석 인원이 51명이고요. 결의 숫자가 34명인데 네, 이상이니까. 자, 지금 아까 찬성 몇 명이었습니까? 34명. 자, 그럼 34명입니다. 손 드신 분이 찬성분이 3분이 됐죠? 예, 통과됐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서기 목사님, 아까 찬성부에 몇 분이라고 했어요? 34명.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할까요? 그럼 다시 할까요? 한번 해주면 됐습니다. 자, 34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찬성하시는 분. 네. 네. 아까 있는 사람이 좋던데 33명 너무 많지. 새로 했으면 괜찮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8명 통과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항입니다. 회의 임원의 제5항입니다. 6항. 모든 회의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손 들어보시죠. 찬성.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네,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적어야 됩니다. 또. 서기가 알아서 적어주십시오. 만장 책책 규정은 무조건 몇 명이 됐는지 적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의결 정족수 요거는 없던 규정인데요.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회법에 가서 저희가 항상 졌어요. 그런 부분이 정족수 문제 때문에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 반대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자, 예, 만장일치. 그 다음에 5번에 지역위원회는 요 밑에 부분입니다. 그 지역위원회의 중동, 동남아 이슬람, 한국 외국인, 북한, 요 부분이 좀 추가되는 거죠? 순서만 바뀌었나요? 예. 순서 바뀌었는데 왜? 그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각 위원회 배석하기로 하며 모든 회의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위원 과반 출석, 위원 이거 똑같은 건데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똑같지만 하여튼 뭐 순서 바꿈까지 포함해서 자, 반대하시는 분. 자, 반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 손드는 수고를 좀 저들려고 반대를 먼저 물어봤는데 네, 만장일치입니다. 산하기관입니다. 본회에서 이 부분 본회 명예이상이 법인 대표가 되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총장님 한번 설명 좀 하시죠.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네. 지금 요 산하기관은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재단 요양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의 이사장님이 지금 현 GMS 이사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게 되니까 GMS에서 어떤 공문이나 혹은 또 어떤 이메일을 제기해서 요양원으로 가면은 같은 이사장이 그 공문을 받아서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GMS에서 현역 이사장을 퇴임하시고 난 명예 이사장님이 이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을 했었는데 이것이 한 3년 전에 바뀌었던 것을 그동안 실제적 행정적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요양원에서 저희 GMS에 빌려간 상환금이 있습니다. 대여금이 저희가 약 11억 5천 정도가 요양원에 대여를 해줬는데 그것을 갚으라고 우리 현 GMS 이사장님이 공문을 보내놓고 또 그것을 또 저쪽에서 논할 때는 현 이사장님이 GMS 이사장님이 되시니까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예전처럼 명예 이사장님이 담당하는 것을 바꾸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사장 할 때 바뀌어진 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김재호 이사장님이 하시다가 김재호 이사장님이 명예이사장 때 법인 이사장을 하시다가 1년만 하시고 훨씬 더 효율적인 게 뭐냐 해서 바꾼 게 이사장이 법인 이사장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다른 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공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저 위에 게 뭐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숙제를 안고 달랬던 문제들인데 자꾸 남의 살림이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졌어요. 딴집살이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 이사장이 원래 관장을 하는 거니까 산하기관이니까 총회에도 모든 재단의 이사장들을 현 총회장들이 한다의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실 바꾼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장을 저도 현 이사장 때에 저는 1년밖에 못했으면 뒤에 바뀌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어지면서 공문이 이사장 이름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속 기관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총회 감사 지적도 이렇게 고치라고 지적을 했다고 한다는데 이건 진짜 GMS를 너무 모르고 하는 지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뭐 이사장님들이 저 위에 이사장님이라고 이 공문 보내면 그걸 다 책임지고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이사장들이 그 모든 걸 관장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고 만든 취지가 지난 3년, 4년 동안 이걸 해왔던 거예요. 4년 벌써 6년 지났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걸 맡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바꾸는 부분이 단순한 그런 공문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사실 회계보고의 조회 감사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문제를 놓고 우리 GMS 총회가 모일 때마다 여러 결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했던 것들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두가 되다가 보니까 현 임원들이 맞다가 보니까 이 문제다라고 공문 발송을 했다고 한다는데 이전 총회록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이름만 바꾼다라고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저 법인 이사장을 바꾸는 데는요 이름 바꾸면 지금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관계있게 또 법적인 시간들, 소요되는 시간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것이 진짜 좋은 건지 현상 유지가 훨씬 더 나은 것인지는 저는 제가 해볼 때는 그게 이 통으로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정책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회 전체도 외국 이사장님 저희들 이양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뭐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추진하고 승리고 사회 전체도 명의 이사장이 나왔어요. 명의 이사장이 꼭 이런 이사장을 행사하고 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규정이 바뀌면 제가 명예이사장이 되고 제가 이사장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사장이 뭐 흑심을 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GMS와 화성여화원의 관계는 정말 어떻게 그 설립 취지 목적은 GMS 복지를 위해서, 성교사 복지를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우리 GMS가 저 요양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화성시에 소속이 되고 재산이고 모든 운영 자체가 화성시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해도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총장님이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 좀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이건 뭐 요건이 어떤 같은 이사장이 공문 보내고도 받고 이게 좀 기억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요. 명예 이상이 돼서 되든 뭐 아니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사님들께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어느 것이 더 저는 이제 법적으로는 화성시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그러나 저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후라든지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 요양원 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우리 GMS에서도 관계를 갖고 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기부터 직접 선교사님이 직접 요양시설에 들어가든 아니면 부모님들을 위탁하든 우리 GMS 차원에서 요양원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에게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좀 행정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을 때 법적으로는 전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감사가 감사할 수도 없고요. 총회가 저 기관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산하기관 일하는 현 안세로
바뀌는 동의합니다. 현안대로 어떤 자, 좋습니다. 그럼 찬성과 반대가 많으면 그냥 현행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통과 안 되면 현행대로 가는 거고, 통과되면 요 수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요 이건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찬성을 좀 손들어 보십시오. 자, 반대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있었어요. 찬성이 없어 끝난 거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영 안 되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 본부와 지부입니다. 현 부서장이 입후보할 시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일시 직무를 정지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 규정인가요? 아니요, 이거 선거관리 규정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선거관리 규정은 아니고요. 그 우리 본부 직무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현 총장이 아마 선거에 나갈 경우에 그 직무를 아예 놔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행정에 올 수 있게 많은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총회와는 좀 달라요. 이 GMS하고는. 그래서 임무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필요합니까? 아니 설명 좀 하고. 이 규정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되면은 직무 정지 안 하고 하면은 선거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히려 한 달 정도 이렇게 직무 정지 안 하고 직무 정지를 계속 정지하면은 오히려 선거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일하면은 선거 운동 못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네, 직무를 정지하면 할 일 없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더 많이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정하자는 찬성 본인 손들어 주십시오. 숫자 파악해 주시고요. 자, 좀 이게 명확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저도 34명 통과됐습니다. 제16절 행정부 행정사무총장 부분입니다. 제16절 순서상 순교부가 앞으로 오도록. 요거는 그 모든 행정 그 기록에 행정부가 먼저 기록되는데 이 순서 바꾸는 겁니다. 행정부가 아니라 사역부를 먼저 기록하고 그다음에 네 말씀하시죠. 굉장히 아픈데. 시간이 언제까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여기서 결의할 일이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결의 전에 총회 다 결의됐습니다. 선교단체니까 선교부가 앞으로 오는 게 당연하다 해서 결의해서 다 통과됐는데 이건 또다시 재결의할 일이 아니고 바꾸면 됩니다. 이미 옛날에 총회 때 다 결의된 것 같아서 바꾸면 돼요. 이번에 안 바꾼 게 이상하죠. 바꿔 나와야죠. 전에 그런 결의했다고요. 조직표에 보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옛날 제가 정책 위장할 때 이야기해서 총회 때 다 결의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바꿔서 나오면 무리 없어요. 또 이걸 결의할 필요 없습니다. 강진산 목사님의 전에 정책위원회 때 결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행정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지금 그 시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시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끝나? 예. 자, 빨리 끝내고 시작으로 시간 연장. 마칠 때까지 연장 동의합니다. 네, 연장 동의있습니다. 제청하겠습니다. 가문의하십시오. 예, 부칙 수정합니다. 예, 부칙은 뭐 그냥 추가되는 거죠. 예. 이건 자동인데 괜히 걸렸는데. 자, 선거관리 규정은 됐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다 선거관리. 자, 운영규칙 부분 3페이지. 항 추가한데 만만한 설명도 보면 일괄적. 네, 소개해주세요. 자, 운영규칙 부분 일괄로 하자는 동의입니까? 제청있습니까? 예, 제청있습니다. 그래도 이 동의 제청에 관해서 참고를 물어야 되잖아요. 찬성 손들어 주십시오. 일괄로 하자는 동의 제청. 찬성. 거의 100%입니다. 예, 만장일치입니다. 선교사 신분과 구분 쪽. 거기까지 다 일괄로요. 3장 파송 모두 다 일괄로 들어갔습니까? 선교사 인사행정까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축조 후에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 자, 전체 축조한 부분에 대해서 성원해 주십시오. 받기로 동의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있습니다. 가문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관 운영규칙 수정을 받았습니다. 자, 제26회기 사업계획안 시험이 있겠습니다. 신임 서기께서. 잔고를 맡기고 폐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예, 우리 정영이사님 한번 맡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맡겨도 괜찮습니다. 뭐 회의나 이런 걸 맡겨도 괜찮은데 한번 결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사박을 5일을 하지 않습니까? 총회가 교단 총회는 5일 동안 하는데도 정책을 못 다룹니다. 정치만 하고 정책이 없는데 우리가 이사장 선거가 있을 때는 정책총회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정책총회를 할 때는 실제로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이게 전문위원회, 지역위원회 이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우리 선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 선출하기 바쁘고 있어. 그 다음 단계에는 논의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임원에서 조직해서 임명을 해버리니까 그 전에 전부 다 모여서 다 뽑았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고 논의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 단계가 가는데 이게 운영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부서들이. 그래서 뭐 규정을 다음에 내년에 누가 발의를 했으라도 최소한 우리가 정책청회를 할 때, 행정총회를 할 때는 한 이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틀. 그 개혁 RTS에서는 이 선교총회를 5일을 합니다. 선교총회. 왜냐하면 각 부서도 할 일이 그럼 선교사님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행정총회 할 때는 선교의 실제적인 논의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임원 개선하고 모든 거 맡기고 총회하듯이 끝내버리면 계속 답보 상태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원들이 좀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정책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의 총회는 뭐 정 안 되면 선교지에 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그러면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뭐 이틀 한다고 바로 왔다가 잠시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사회 GMS 이사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료도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선교지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본부에서도 최소한 이틀, 3일 동안 각 부서에 대한 진짜 좀 선교 원리를 우리 이사들이 알아야 돼요. 현장의 상황을 보고 들어야 되고 같이 다루어야 되고 1년 내내 소집을 해도 안 모이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문제는 이사장 선거할 때만 잠시 모이고 오늘 같은 행정총회 할 때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책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GMS를 발전시키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회기가 마치면서 GMS 선교사님들의 선능일을 우리가 18회기 때 선능일을 팔게 되었고 선능일을 팔게 된 것들을 모든 잉여금들을 선교사님들에게 다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고 선교사들의 그 게스트하우스가 부족했던 상황들 때문에 선능일에 했던 역할들까지는 감당을 못하더라도 좀 더 만들자 해서 관악역 앞에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20채였죠. 10개였습니다. 10채. 10채를 한호당 4천만 원씩 해서 월 얼마 해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10채를 빌려서 지하철역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재정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저런 차원에서 그걸 폐쇄하고 다른 곳에서 누가 도네이션을 했는지 옮겼다고 하는데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4억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선교대회에서 남은 잉여금 2억과 그 다음에 은행 부채 2억을 합해서 4억을 가지고 그것을 빌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 복고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2억 만약 들어왔으면 2억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보고서에 작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고 나니까 저것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2억이 은행 부채 2억이 있으니까 2억은 갚았겠지만 나머지 2억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돈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실무자 우리 강 총장님 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재정을 쓰는 그 입장에서 우리 실무자 손에서 뭐 과거에 어쨌든 간에 현재 임원들과 또 부모는 목적에 맞게 실력을 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 회기에 우리가 경상 재정에서 한 총회에서 2억 정도를 좀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에서 한 1억 정도가 흑자 재정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행사를 안 하고 뭐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또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GMS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요 총회 앞두고 늘 재정이 어려워서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우리 재정이 그렇게
경상미 재정정비는 흑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사장님, 네. 이사장, 저 잠깐. 네. 이사장 여기 좀 보세요. 어디? 여기요. 아, 예. 이 바쁜 시간에 제가 봤을 때 물론 정책 총회 때 1박 2일이나 회의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여기 보면 지역이나 전문에 구성하기 대표성이 없어요. 여기 지금 한 50명 모였는데 우리 정비사에 합치면 사실 가만수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맡기가 좀 처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질문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명예이사장님 또 정경이사님이면은 한번 총회 전에 전략회의를 한다든지 좀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그 예민한 사안들은 충분히 임원회 질문하면 실무자한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답 얻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초과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훈 이사님 모시고 좀 이렇게 정경 이사님 모시고 좀 회의를 하세요. 그럼 저는 질문이 나오면 해결하면 될 일인데 우리 전체가 이런 어떤 질문에 답 올 때까지 앉아있는 바람직한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적하신 말씀들 충분히 저희가 참고하고요. 실제로 그런데 운영상 이 자리에서 그런데 잠깐 회장님, 조금 전에 전임 이사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툭 던져놓고 여기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그거 하고 파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걸 아마 행정총무가 오셔서 이야기하는 총장님이 좀 실무자님 오시면 답을 들을 수 있는데 잠깐 와서 과정이 어찌 됐는가만 이야기하면은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을 지금 어디 뒀냐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볼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잠깐 그 이야기 하고 조금 전에 다 다른 걸 몰라도 이건 재정의 문제니까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장님 어디 갔습니까? 연락했습니다. 아니 자리를 비우는 총장님 이런 자리에 그가 있어야죠. 우리 저 심재식 목사님이 잠깐 한 1분만 좀 발언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2대 이사장으로 지금 나이가 벌써 92세입니다. 은퇴하고 지금 22년 동안을 아프리카 선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한 그 해에 바로 그 이듬해 명예선교사회를 조직해가지고 우리 초대 이사장, 초대 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손이 완전히 농부가 됐죠. 이 가수원을 운영해가지고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써서 아프리카 선교를 했죠. 교회도 한 6개쯤 세우고 병원도 하나 세워주고 또 신학교도 이렇게 육성시켜주고 또 이렇게 해서 못 있게 좀 지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우리 교회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 바로 일평생을 선교지에서 30년, 40년 동안 살고 오르고 만 70이 딱 되니까 은퇴가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너무 외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지산 목사 초청으로 가서
목사님들이 우리 시니어 선교회에 같이 참여해서 좀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너무 외롭고 파송교회도 일단 끝났으니까 전혀 관심도 안 두고 그러니까 서로 이 시니어들이 서로 모여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위로를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참석해서 보면서 우리 GMS에 30년 이상 수고하고 은퇴하고 그야말로 보물 드릴 때 이 GMS에 그야말로 참 아깝고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노후에 외롭게 저렇게 버려진 쓰레기처럼 되어 있구나 하니까 나도 은퇴했지만은 너무 마음 아프고 또 나는 당회장으로서 원로 목사가 되었으니까 대접 잘 받고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은 완전히 똑같이 일을 하고도 그냥 버려진 쓰레기같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GMS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 스스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우리 시니어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철 목사님, 교기 목사, 또 정윤진 목사, 또 뭐 임광재 목사 다 80세가 다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솔직히 없는 주부에 털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벌써 나는 우리 3대 목사가 내 후임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한 번씩 다쳐서 해가지고 교통비도 주고 지금 한 30명 정도가 보입니다. 교통비도 주고 식사 대하죠 그러고 그렇게 해왔는데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10월 달에도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대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고 내가 내 자녀 이대 이사장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여러 우리 이사님들은 파송한 그야말로 선교의 주체거든요. 우리가 선교의 주체란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래서 우리 박수로 한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원하시면은 1년 예산이가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년에 한 번이라도 초청하겠다는 이렇게서 좀 본부에다 얘기해 줘가지고 우리 시니어에다 연락해서 초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우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강 총장님 나오셔서 그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 파악한 것은 지금 그동안 이제 저희 GMS가 선교사님들의 게스트하우스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러한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능희를 이제 있었던 것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안양 숙수동에 거기에 그 원룸 10개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운영이 좀 제대로 안 되어서 매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의 마이너스가 약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조성을 할 때에 4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듣기에는 그 4억 가운데의 2억은 그 2018년 선교 대회를 하고 남은 그 경비 가운데에서 2억을 조성을 하고 2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2억을 조성을 해서 4억으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계속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은행에 대한 2억에 대한 이자도 또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고 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정리를 하는 가운데에 마침 인천의 성광 선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저희들에게 전부 12룸을 거기에 제공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그쪽에는 저희가 월 150만 원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이제 다 GMS를 위해서 해결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 이동필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게스트하우스를 좀 선정을 하려고 여러 곳을 저희가 보고 선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양 저기 석수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동안에 1차로 2억은 저희가 4억을 거기에 디파짓을 한 거기 때문에 2억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은행빚을 갚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이 있는데 이 2억의 부분은 한꺼번에 저희가 그 방들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6회에 걸쳐서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천만 원씩 혹은 3,600만 원, 혹은 3,200만 원, 혹은 2,800만 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거기에 관리비와 또 일하는 분들의 또 한 달에 조금 나가는 경비와 이런 것들을 본부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돈을 부었으면 되는데 돈을 붓질 아니하다 보니까 전기세를 비롯한 관리비들이 밀려 있어서 마지막에 이걸 정리하면서 그거를 다 정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전부 저희가 해보니까 약 한 1억 한 6천 정도가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지금 현재 저희 GMS에 특별 헌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게 4천에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4천에 월 35만 원. 그러면 10채면 월 들어가는 게 350만 원이죠. 근데 그게 하루에 13,000원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게스트하우스를 얻으려고 하면 줄을 서도 못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들어와도 한 달에 한 방에 30만 원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안 들어와도. 계산이 나오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딱 문을 열면 10방이 한순간에 다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에 하루 이틀 이게 연결되는 데는 안 될 수는 있었겠지만 저기에 한 달에 35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총액을 다 해도 350만 원인데 350만 원이 선교사님들 하루 사용료가 13,000원, 15,000원 그렇게 쓰다가 보면 저 운영 자체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위 선릉이를 운영할 때도 월 운영비가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게스트하우스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관장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공간인데 인천에서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얼마나 쓰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인지 지금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몇 분들이 계속 연락을 오는 겁니다. 왜 게스트하우스가 없어? 내가 없으면 난 모른다. 모르는 이야기니까 강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라서 오늘 외에는 말할 시간도 없었고 그전에도 이런 상황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없애는 데 있어서 운영비 때문에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충분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임원들이 일을 할 때에 그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과정에서 그렇죠. 2억에 대해서 이자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월 35만 원 관리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에 관리비가 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매일 와서 사용하는 사용료로 그것이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미 없앴던 것을 다시 뭐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숙제를 겪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 출신이 본부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들을 관장을 못 해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숙지를 충분히 하고 우리 임원들도 역사적인 흐름들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에 그게 얼마나 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행정에 들어와서의 실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파악을 하고 지금 제가 담당 그 국장님을 불렀는데 저희가 약 한 50%에서 60%밖에 월 채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마 제가 많이 그것이 다 풀로 차서 운영이 되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후에 점점 가면서 또 하나는 어느 달에는 풀로 차는데 그렇지 못한 달에는 거의 또 안 찰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저희가 은행에서 부채를 얻은 돈들이 약 2억만은 아니고 또 3억도 부채를 얻어서 10년 동안 은행에 부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자들은 다 선교사님들 돈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고금리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은행에 3억을 나온 그것들을 저희가 갚지 못한다는 건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여유 다른 기금이 있을 때 그 돈들을 갖고 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파생금이 오히려 저희가 본부를 운영하는데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요즘은 사실은 옛날보다는 달라졌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시시한 게스트하우스는 좀 더 안 가시려고 많이들 그러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 지금 몇몇 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고 게스트하우스 한 거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우리 이영보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고 또 거기에도 새로 최근에 한 2개 방을 저에게 해주시고 독립문 또 교회에서도 최근에 교회를 완성하시고 또 하나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곳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이사님들께서 더욱더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재정에 관련해서 지금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게스트하우스 확보 문제는 또 임원회 차원에서 아까 네트워크를 통한 그 GMS 본부로 게스트하우스 문의가 오는 선교사들에 관하여는 각 지교회 그 게스트하우스와 연결돼서 이렇게 배정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매매 금액 그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마치기로 자, 예, 그 기타 한 건 자꾸 이걸 맡기로 했으니까 예. 자, 자문은 인물에 맡겨주셨습니까? 네. 그 잡무의 범위가 어딜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회 예배 드리도록. 자, 가부 불러야죠. 폐회하기로. 다 했습니까? 동의제 전 물어야 되잖아요. 가문이 하십시오. 대단히 배가 부신 것 같은데요. 자, 폐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만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그리고 부이사장 정영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
총회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회기 가운데 또 우리 선교 사역 사명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의식이 더욱더 투철해지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의 일로 동참한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사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증경 우리 이사장님들 서로 협력 가운데 멋진 우리 GMS의 발전을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제야 끝은 아마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겠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마지막 한 영혼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주님의 재림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전 이사님들 선교에 충성하시는 분이지만 이사님들께서 GMS 선교를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GMS에 관심 없는 우리 교단 안에 약 2,000교회는 GMS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후원을 합니다. 그러나 만교회는 GMS와 관련 없이 선교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로 생각됩니다. 그런 교회들을 깨우는 일에 교회가 같이 좀 힘을 합해서 우리 많은씩 GMS로 후원해서 GMS 선교가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의 명예이상 이성환 목사님들 자리에 없기 때문에 계신가요? 명예이상 이사장 예, 순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뭐 올라오시기 때가 제가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임기에는 주력 그 이사장 사역으로 만만한 거 그리고 또 후원 이사회를 안 내는 우리 무관심한 이사님들을 좀 독려하는 그런 사역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GMS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임원들과 신임원들과 함께 각 이사님들과 또 우리 이사 아닌 교단 안에 속한 교회 목사님들, 장로들 또 만나서 이 만만만을 좀 동참하는 쪽에 움직이려고 하니까요. 이사님들 좀 관심 갖고 적극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GMS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내년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상도 바뀌고 두 총장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변혁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1년 동안 우리가 또 GMS가 잘 세워지도록 적극 협력 좀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또 이상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시기 제26회기 정기총회를 맞이한 가운데 오늘 시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이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96개국과 그리고 또 우리 2,602명의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각 사역 현장에 그리고 우리 GMS 총회 GMS 이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26회 총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